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요, 집값, 렌트값인데요. 제가 밴쿠버에 2011년 당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요, 월세로. 그 당시, 7년 전이죠. 그 당시 월세가 1,8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조지로 올라오면서요. 중소도시죠. 1시간 정도 떨어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인구는 약 1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2013년 당시 아파트 2베드룸 똑같이 밴쿠버랑 뭐 비슷한 크기로 그 당시 950불이었어요. 밴쿠버는 1,800불, 프린스 조지는 950불. 거의 반이나, 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반이나 차이가 나는 렌트값입니다.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14년 첫 번째 집을 구입했을 때 그때 그 약 60평짜리 베이스먼이 있는 하우스를 구입을 했고요. 중소도시에서 19만 5천 불. 밴쿠버에서는요, 그 정도의 집을 그 가격에 절대 못 사죠. 자, 두 번째는 시급인데요. 제가 2011년 밴쿠버 학교에서 일할 당시 그 당시 시급이 16불이었어요. 연봉으로 치면 32,000불. 회사마다 최저임금이 다 있죠. 어떤 회사는 최저임금이 뭐 20불, 어떤 회사는 최저임금이 15불, 엔트리 레벨이 받는 최저임금이란 게 있어요. 그 당시 2011년 제가 밴쿠버에서 학교에서 일할 당시 그 학교의 최저임금은 16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가 관둘 때 그때 당시 받고 있던 금액은 21불, 연봉은 42,000불. 중소도시에서 일할 때 그 당시 그 공항의 최저임금은 23불이었어요. 밴쿠버보다 7불이나 더 비싸죠. 그래서 연봉은 42,000불 정도. 2018년에 관둘 때는 연봉이 한 58,000불까지 올라가 있었죠.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BC주였고요. 물론 10년차, 20년차 변호사들은 대도시에서 더 많이 벌겠죠. 그러나 저같이 그냥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소도시에서 더 시급이 센 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종차별인데요. 자,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외국인이 적어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90%가 외국인이고 10%가 캐네디언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때 많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때도 풀타임 일자리를 5일 만에 잡았어요. 워낙 한국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어떤 분들은 제가 첫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외국인 볼 일이 없죠. 더 백인 위주의 캐네디언이 많고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외국인이 적어서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없는 데로 가려면 한국에 많은 대도시에 가서 살아야죠. 그래도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에 비해서는 캐나다 사람들이 친절한 편이에요. 자, 날씨입니다. BC주에서 대도시는 밴쿠버죠. 밴쿠버는 한국보다 좀 더 따뜻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울증에 걸릴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프린스 조지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해가 좀 쨍쨍해서요. 그렇게 막 우울하진 않거든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래도 춥죠. 다음으로는 밥값.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싼 밥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소도시는 일단 레스토랑도 적고요. 가격도 대도시에 비해 좀 비싼 편이에요. 물론 대도시에도 럭셔리한 레스토랑이 되게 많죠. 하지만 중소도시는 레스토랑이 적고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료품 상태예요. 자, 장 보러 갈 때
밴쿠버에서 장 볼 때랑 프린스 조지에서 장 볼 때 그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요. 대도시에 비해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덜 신선함이 있어요. 중소도시는 차로 10시간, 12시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익기도 전에 딴다고 합니다. 따서 그 운반하는 동안에 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말할 건 대자연입니다. 대도시에선 볼 수 없는 곰, 사슴, 무스, 카요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오른편에서 무스가 막 나오고요. 왼편에서 사슴이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공부 환경인데요. 2009년 저는 할리팩스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저는 CLLC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중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밴쿠버나 토론토 그런 대도시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저의 목적은 영어 회화를 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할리팩스를 택했고요. 어학연수 가실 때 시골로 가시면 외국인이 적은 시골로 가시면 영어 공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돼요. 조금 심심은 하지만 영어 공부하러 갔으면 영어 회화를 해야겠죠? 근데 밴쿠버나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커피숍, 술집, 노래방 없는 게 없어서요. 한국 학생들끼리 정말 많이 어울려 다녀요. 그래서 공부는 웬만하면 한국인이 없는 중소도시 그리고 경력이 좀 쌓이면 뭐 소도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공부할 때는 꼭 홈스테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점들을 조금씩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BC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였습니다. 또 봬요.